이게 북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북한이 10조 요구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14 또는 6.15 공동선언 14라든가 이런 과거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 중에 특히 해주 경제특구 개발이라든가 굉장히 큰 개발들이 있습니다. 14선언 같은 경우에도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북한의 요구대로 저렇게 공동선언 선언을 존중하고 그대로 집행을 바로 하려면 10조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조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요 비용은 말씀하셨듯이 해주 경제특구, 그다음에 개성공단 2단계,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10조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현재로서. 그것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떠한 대화 채널을 만들까도 아주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6.15 공동선언 14일선 이행 요구, 이 어떤 내용이죠? 이 6.15선언 7.4 남북 경동선 이래로 굉장히 성립이 많은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북한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어디든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한다. 이러한 일항이네요. 예. 네. 그런데 특히 14선언에서 해주 경제특구 건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낸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국제사회에 좀 어긋나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질서를 어긋내는 게 올해 아닐까. 들어서도 지금 거의 매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켓포를 발사하고 그에 대응해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결국 어떤 정부 간의 거래를 떠나서 북한과 개인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해서 북한으로 어떤 통치 자금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결국 당사자인 한국이 그와 같은 어떤 대북 제재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했을 때 과연 이와 같은 국제 공조를 계속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제적인 트랙과 국내적인 트랙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와 같은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의 큰 틀을 같이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앞서 14남북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지금 1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성급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하해 협력에 대한 물꼬를 틀려고 지금 이 민간 차원에서 이 남북 교류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지금 그렇죠. 일테면 당신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하고 합의했던 것부터 이행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것이 당장 10조라는 돈을 지금 내놔라는 소리보다는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이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일로를 치달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남쪽 정부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물꼬가 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원칙적 차원에서의 그동안 남북 간에 만들어졌던 선언을 이행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공조하여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대북 하해 물꼬를 트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대세를 역행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부터 하나하나 지금 도달을 하나 놓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북 선언의 이행을 그러니까 지금 강제한다는 부분보다는 아마 남쪽의 진심을 좀 더 떠보기 위한 하나의 이 수순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았다면 북한이 저런 선언을 하고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의 경제가 쭉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핵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지금 이런 약속들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게 그렇죠.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지 않고는 실제로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 결의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반대하고 북한과 손을 잡을 가능성 전혀 없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해고에 보면 사실은 이런 어떤 개성공단 2단계라든지 또 개성 신우지 철도 같은 건 앞으로 미래의 어떤 평화 번영의 과정에서는 필요한 절차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아젠다로 넣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오히려 뭐 개성공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대북에 대한 어떤 민간 교류 형태에서 너무 퍼주기식으로 했다는 부분은 좀 북한의 질을 잘못 들였다라고 하는 돈부터 내놓으라는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좀 북한의 입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북한의 이제 방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좀 해석해보기가 어려운 게 현 정부 들어서 5차례는 좀 미사일 그러게요. 발사, 점점 예.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 하려고 했더니 민간 교류 일단 그러니까 거부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미사일 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말하자면 한국 남한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측면을 하나 가지면서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북한의 이제 뭐 미사일 개발 부분에 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난주 그 국가안보회의를 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력하게 그 경고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미사일과 핵 개발을 통해서 지금 얻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죠.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 보장을 노리는 그런 수순인데요. 그렇다고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상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은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이 대화의 물꼬는 터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 고민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큰 숙제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차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기들 체제 보장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제사회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죠. 사실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장성을 두고 앞에 권총하고 돈이 있는데 이걸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누구는 권총, 누구는 돈 했더니만 김정일이 답은 뭐냐 하면은 권총을 두고 돈을 빼서 내오는 그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의 전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게 보면 미사일을 쏘면서 남한에는 돈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는 통미봉남, 미국과는 직접 교통하면서 한국은 그냥 왕따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게 사드 제 땅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 한마디로 남남 갈등까지 유발시키는 예전과 전혀 변화가 없는 그와 같은 그 강성 기조를 보이는 것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적 선택 조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드 얘기 또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남북 관계, 뭐 중국, 미국 좀 복잡해진 상황을 짧게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더 곤란해진 건 아닙니까? 중국에도 사드, 미국에도 사드 양쪽으로 압박을 받고 미국도 상당히 좀 입장이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기본 축인 한미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제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태력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실 아베가 굉장히 우리가 좀 짜증날 정도로 외교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면서도 러시아로부터는 뽑아낼 거 뽑아내거든요. 왜냐하면 미러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가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말하자면 푸틴을 만나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어느 정도 설득하고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호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각도적인 어떤 구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핵 보유를 하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압박과 제재망을 가해서 북한을 가면 체제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최대 압박과 동시에 관여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도 결국은 선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투태력을 갖고 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종국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밑의 대화를 하든 전면적으로 대화를 하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해유하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이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미사일 쏘고 계속 도발적인 제스처를 해도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 예, 필요하죠. 아무래도 지금 교전하는 당사국끼리도 대화를 하는 것이 그 국제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 이 지금 미사일의 고도와 나아가서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만들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도 지금 현재 전면적인 대북 제재 압박으로는 북한을 지금 이제 제동을 걸기가 살지 힘든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선제 폭격론을 폭폭을 몰고 가기에도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안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이 돼서 따라가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 지금 여권에서든 뭐든 이게 좀 정리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사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먼저 한 다음에 북한과의 또 이렇게 대화 채널을 강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화 채널을 만들까도 아주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예, 6.15 공동선언 14일선 이행 요구, 이 어떤 내용이죠? 이 6.15선언 7.4 남북 경동성명 이래로 굉장히 성명이 많은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북한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 어디든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한다. 이러한 일항이네요. 예. 네. 그런데 특히 14선언에서 해주 경제특구 건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낸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국제사회에 좀 어긋나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질서를 어긋내는 게 올해 아닐까. 들어서도 지금 거의 매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켓포를 발사하고 그에 대응해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결국 어떤 정부 간의 거래를 떠나서 북한과 개인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해서 북한으로 어떤 통치 자금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결국 당사자인 한국이 그와 같은 어떤 대북 제재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했을 때 과연 이와 같은 국제 공조를 계속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제적인 트랙과 국내적인 트랙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와 같은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의 큰 틀을 같이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앞서 14남북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지금 1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성급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하해 협력에 대한 물꼬를 틀려고 지금 이 민간 차원에서 이 남북 교류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북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북한이 10조 요구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14 또는 6.15 공동선언 14라든가 이런 과거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 중에
특히 해주 경제특구 개발이라든가 굉장히 큰 개발들이 있습니다. 14선언 같은 경우에도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북한의 요구대로 저렇게 공동선언 선언을 존중하고 그대로 집행을 바로 하려면 10조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조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요 비용은 뭐 말씀하셨듯이 해주 경제특구, 그다음에 개성공단 2단계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10조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현재로서. 그것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떠한 이야기하는 그 남북선언의 이행을 그러니까 지금 강제한다는 부분보다는 아마 남쪽의 진심을 좀 더 떠보기 위한 하나의 이 수순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았다면 북한이 저런 선언을 하고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의 경제가 쭉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핵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지금 이런 약속들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지 않고는 실제로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 결의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반대하고 북한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해고에 보면 사실은 이런 어떤 개성공단 2단계라든지 또 개성 신의주 철도 같은 건 앞으로 미래의 어떤 평화 번영의 과정에서는 필요한 절차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아젠다로 넣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오히려 뭐 개성공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그렇죠. 일테면 당신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하고 합의했던 것부터 이행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것이 당장 뭐 10조라는 돈을 지금 내놔라는 소리보다는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이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일로를 치달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남쪽 정부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물꼬가 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원칙적 차원에서의 그동안 그 남북 간에 만들어졌던 이 그 선언을 이행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공조화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대북 하에 물꼬를 트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대세를 역행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부터 하나하나 지금 도달을 하나 놓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이 지금 이렇게